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은행의 위기는 일파만파, 심지어 이 독일로까지 확산이 됐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은행이 이 정도의 위기인데 금리를 또 올리겠어? 실제 은행의 위기를 맞은 것은 은행에서 예금을 해놓은 그런 기업들이 이자 폭탄에 예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결국은 뱅크런을 불렀고 은행의 위기로 발전시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요, 지금 은행의 위기보다는 물가에 더 관심이 가 있다는 것,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PCE 물가라고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표는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예요. 플러스 5%.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약간 5%라는 수치가. 그렇지만 이 5%라는 수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지금 2.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2.5배. 떨어졌다고는 해요. 1월에 5.3%에서 5.0%로 떨어졌다고는 하나 5%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중에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게 유가가 많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계절적인 거, 이건 농산물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 빼고 어뜸이 되는 근원 물가의 상승률을 보면 말입니다. 1월에 4.7% 올랐거든요. 2월에도 4.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뜸이 되는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지면요, 유가의 변동이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또 물가가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물가 2%는 요원하다. 목표치 2%는 불가능하다. 2%에 2.5배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 과연 미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게 봐줄 수 있는 수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 하나 있죠. 바로 이거 말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입니다. 이게 주간 단위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의 기준은 20만 건입니다. 20만 건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기준이 20만 건이면 20만 건 밑으로 하회할 경우에는요, 이게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만 8천 명이거든요. 19만 8천 명이라는 숫자는 결국 말입니다. 20만보다는 낮아요. 경기는 지금 현재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지표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은 어쩌면요 당연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당연하게요?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여러분 이대로 가면 진짜 금리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5% 아니에요. 5%. 그죠? 기준금리가 5%입니다.
지금 5%인데 5월 3일 날 가면 어떻게 될까요? 5월 3일 날 가면. 5월 3일 날 이제 금리를 올릴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한다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가 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동결 주장보다는요. 0.25%를 올려야 되는 베이비 스텝을 올려야 되는 주장이 더 셉니다.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다. 이게 54.4%입니다. 그러면 동결은 45.5%겠죠. 올린다는 확률이 지금까지는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시장 분위기가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한다.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말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진짜 많이 올라가요.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자꾸 거품을 쌓아가는 것은 아닌가. 뭐 벚꽃 랠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의 어떤 상승이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듭니다. 여러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한번 보실래요?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만 1.74%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08.44가 올라서 12,221.91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PC 물가지수가 5.0이었으니까 시장의 어떤 전망보다도 좀 떨어졌으니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가 충분히 와 있는데도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은 어쩌면요. 시장 전체에 주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분위기가 달라지느냐. 지금은 거품이 쌓이지만 결국은 거품이 저는 내려앉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1.44%가 올랐습니다. 58.48이 올라서 급기야 4,109.31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올라갔죠. 4,109.31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마 전례 없을 겁니다. 전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전례 없는 게 4,109.3이라는 숫자가 전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는 4,000 올라갔다가 3,000으로 내려가고 4,000 올라갔다 3,000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죠? 전례 없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뭐 이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4,109.31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S&P 500 지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대형주 중심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은행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은행 위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게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연준으로부터 은행들이 대출한 금액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3월 23일에서 3월 29일까지는요. 대출 규모가 1,526억 달러였는데요. 이게 일주일 전에 1,639억 달러보다는 6.9%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의 위기가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대출하는 거 882억 달러로 전주 대비해서 20%나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덩달아서 다 같이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우산업지수도 1.26%가 올랐습니다. 415.12가 올랐고요. 33,274.15로 마감했어요. 급기가 33,000까지 올라갔죠.
시장은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저는 악재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금 경제가 곳곳에서 나쁘다 하는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 이것은요 어쩌면 순간적으로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투자는 저는 조심조심 이게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같을 때 아예 돌다리를 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악재가 투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